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경영의 첫 번째 실질적으로 수업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정보화 사회라는 개념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네,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정보화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인류의 혁명이란 내용이고요.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정보화 사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가 해당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인류는 역사상 지금까지 3번의 혁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3번의 혁명이다 라고 한다면은 농업혁명, 그리고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혁명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농업혁명은 기원전 7,000년 전에 인류가 수렵과 채집 경제에서 공유 재배, 가축 사육을 하면서 농업사회로 생산 경제를 시작했던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중반부터 시작해서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기계의 발명, 그리고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생산 양식이 기계화 또는 공업화로 진행되면서 산업혁명이 전개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진행해오던 어떤 그런 것들이 기계화와 공업화로 진행되면서 생산성이 크게 늘어났던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네, 즉 그러니까 수공업 시대에서 대량 생산의 공업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혁명은 20세기에 IT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서 나타난 사회 문화적 변화상을 통칭하는 용어가 바로 정보혁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를 디지털 기술 혁명,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사회를 우리는 정보화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로 인해서 우리는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이 사회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리켜서 우리는 정보화 사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이 인류의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슬라이드에 있는 밑에 있는 박스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혁명이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은 정보혁명은 20세기 IT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서 나타난 사회 문화적 변화상을 통칭하는 용어를 가리켜서 우리는 정보혁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목해서 우리는 이를 디지털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를 정보화 사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를 거쳐서 20세기가 들어오면서 IT 기술이 컴퓨터와 같은 그런 것들이 처음에 등장하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컴퓨터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IT 기술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이 점차적으로 더 발전해서 인터넷도 등장하게 되었고 컴퓨터도 속도도 무지 빨라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IT 기술의 어떤 측면에, 즉 기술적인 측면을 가리켜서 우리는 디지털 혁명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혁명 시대에 우리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정보를 통해서 비즈니스 또는 사회,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이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중요하게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를 정보화 사회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개인정보, 그죠?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이제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어떤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우리는 정보기술 IT를 통해서 디지털 혁명으로 이어졌고, 이 디지털 혁명은 결국은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에는 우리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비자들이 활동하는 모든 행위들, 페이스북에 자료를 올린다든지, 유튜브에 우리 영상을 올린다든지,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시스템에 입력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 전자상거래 같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항공권을 예약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뭐 스카이 스캐너 이런 걸 통해서 항공권을 예매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항공권을 예매를 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기업에서 가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그리고 항공권 구입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통해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보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기업 또는 사회 전반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보혁명 시대, 정보화 사회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서 지금 현재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가공하고 처리하고 유통하는 활동이 활발하여 사회 및 경제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정보화 사회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정보로서 가공되고 처리돼서 우리에게 서비스되는 이런 사회를 가리켜서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화 사회의 목적은 정보 기술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용해서 국가 간의 경쟁 우위를 얻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화 사회는 질과 양 모두 풍부한 정보가 생산되어서 유통되는 사회, 그리고 이들 풍부한 정보의 생산, 처리, 전달, 축적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이루는 사회, 정보의 생산, 처리, 전달, 축적을 원활하고도 효율적으로 행하여 정보기기나 정보 네트워크가 급격히 발달하여 보급되는 사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정보화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배달 음식,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배달 음식이 요즘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문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의 정보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많이 먹었는지에 대한 것도 기록이 되고 있고, 내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였는가 라는 것도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배달 받을 주소가 어디인지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 시키는지, 그리고 주로 몇 번을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자주 시키는지, 한 번에 시킬 때마다 양은 많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적도 우리는 쉽게 편리하다라는 이유로 주문을 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주문하는 세세한 정보가 전부 다 정보로서 또는 데이터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은
여러분들이 주문했던 그 정보들,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주문했는지 이런 정보를 기업들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데이터에서 빅데이터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그렇게 모여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많은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많이 시킨다든가 그러면은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추천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추천 메뉴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가 이 회원이 정말 우리한테 많은 우리 기업의 제품을 많이 구입하는 사용자다, 소비자다 라고 한다면은 이 소비자에 대해서 회원 등급도 올려주고 상품 할인도 해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활용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회가 바로 어떤 사회냐? 정보화 사회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통해서 기업이 소비자에게 서비스해주는 사회, 이런 사회가 바로 정보화 사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소비자들 또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서비스가 바로 정보화 사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어떤 정보가 오프라인에서 제공될 때는 물리적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이제는 전부 다 전자화되어서 소비자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조차도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가 바로 정보화 사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느끼지 못했던 전통적 어떤 사회에서는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통해서 아니면 태블릿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정보도 습득할 수 있고 기업 여러분들이 물건도 물건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게끔 그렇게 정보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사회를 우리는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 사회는 결국 IT 기술, IT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이 될 거고요. IT가 발전할수록 이 정보화 사회는 더 많이 발전할 거고 서비스되는 영역이 더 많아질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렇다면은 누가 이 정보화 세대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정보화 시대는 기업들만이 잘 나가는 기업들만이 이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컴퓨터의 프로페셔널한 사람, 전문가의 컴퓨터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주 컴퓨터 어떤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루는 사람만이 이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보화 시대는 컴퓨터 프로페셔널한 사람도 당연히 이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가겠지만 우리같이 엔드 유저, 최종 사용자들도 이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은 컴퓨터 전문가이든 최종 사용자이든 누구나 정보화 사회를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T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IT를 조금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IT에 대해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뭐 누구나가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초등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유튜브의 특성을 잘 이용을 하고 본인의 어떤 아이디어를 유튜브에다가 제공을 하면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정보화 시대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누군가가 모두가 다 최종 사용자여도 정보화 시대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조금만 더 고민을 하게 된다면은 이 정보화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패자들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승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서는 우리가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정보화 시대에서는 패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정보화 시대에서 물러나는 어떤 정보화 시대에서는 패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블루 칼라 직업이라든지 화이트 칼라 직업들 중에서도 뱅크 텔러 같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정보화 시대의 패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을 가게 되면은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ATM기가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모든 은행 업무를 창구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업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ATM기가 등장하고부터는 창구에 있는 직원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화이트 칼라의 직업자이지만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정보 시대에서 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다시 ATM기에서 우리가 은행의 서비스로는 인터넷 뱅킹이 등장했고 인터넷 뱅킹에서 다시 모바일 뱅킹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정보 기술로 인해서 은행의 직원들은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런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은행의 어떤 업무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화의 도입으로 정보화 시대가 됨으로써 사용자들이 점점 더 정보화 기술을 가지고 은행 서비스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은행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정보화 시대에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패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또 예를 든다면은 그 학교에 출입을 하다 보면은 아니면은 어떤 사무실에 출입을 하다 건물에 출입을 할 때 주차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주차 관리원이 반드시 꼭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주차 관리원이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주차 관리원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거의 아예 주차 요원이 없는 정도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전부 다 그 주차에서는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보화 시대에서 주차 요원은 결국은 사라져가는 어떤 직업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어떤 거를 준비를 하고 어떤 직업이 성장할 거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최고 경영자들에 대해서 CEO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고요. 물론 가장 왼쪽에 있는 애플의 잡스 같은 경우는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알리바바의 마윈 최고 회장입니다.
그리고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은 네이버의 대한민국 네이버의 이혜진입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김범수 최고의장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사람은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사람이 2명, 즉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구글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다르 피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현재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다. 아니요,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오면서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사라져가는 직업들 아니면 패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현재 로봇이 등장함으로써 기업들은 아니면 인공지능이 등장함으로써 사람들은 나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라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론 사라져가는 직업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직업군 또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서는 필요한 어떤 것들이 무엇일까? 정보화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산업혁명 시대에도 사실은 기계화와 공업화가 되면서 일반 노동자들은 자기의 일자리를 뺏길까봐 엄청나게 많은 저항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운동을 가리켜서 우리는 러 다이어트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러 다이어트 운동은 1811년부터 시작해서 1812년 사이에 일어난 어떤 사회 운동의 하나라서 어떤 그 변화를 거스르기에는 조금 역부족했던 그런 운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노동자들은 자기의 일자리를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들로 인해서 자리를 잃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르 다이어트 운동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요, 영상을 제가 하나 첨부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을 해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리고 심지어 가정 내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번 클릭하셔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보화 사회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정보화 시대의 승자는 누구인가 라는 얘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최종 사용자들은 누구인가?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보화 시대 성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최종 사용자로서 그죠? 우리 일반 엔드 유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관련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정보화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에 따라서 우리들도 그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의 어떤 기술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화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요즘은 하나 예를 든다면은 검색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구글 검색, 네이버 검색 이런 것들만 했었는데 요즘은 챗 GPT를 통해서도 많은 자료가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챗 GPT는 무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챗 GPT.
네. 지금 현재 4.0 버전까지 나와 있지만 3.5 버전도 굉장히 쓸만하고요. 그래서 한번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트들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꼭 챗GPT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정보화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종 사용자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현재 나와 있는 정보기술이 무엇인가를 항상 탐색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의 것으로 습득하여 업무나 아니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컴퓨터는 망치나 자동차 등과 같이 인간이 개발한 또 다른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도구이기 때문에 해로울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로울 수도 있지만 해로울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익힐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하나의 우리가 이동 수단에 불과하는 도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동차가 항상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때로는 사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목숨도 빼앗아갈 수 있는 흉기로 변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보화 시대에서도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나쁜 점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항상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정보화 시대의 승자 또는 패자에 관련된 하나의 기업이 승자도 되었다가 패자도 되었다가 하는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례는 아주 오래된 정보화가 처음 시작될 때의 어떤 사례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은 내용일 수 있지만 정보화 시대에서 승자가 되었다가 패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어떤 경우를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젊은 변호사가 미국에 있는 젊은 변호사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오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은 맥도날드 로펌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요지를 세 가지로 했습니다. 일단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알리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건을 아주 중대한 어떤 그런 사건이기보다는 수수료가 조금 변호사비가 조금 적은 어떤 그 간단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브레드 앤 버터와 같은 케이스, 그러니까 가정 법률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변호사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했냐면요. 이 당시는 아직도 기업들이 컴퓨터라고 하는 그런 정보화를 도입하기 이전에 도입이 어떤 활성화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에 변호사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자기네들의 사건 기록과 어떤 그 계산서와 이런 것들을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이 맥도날드 로펌은 처음 3년간은 8개의 브랜치 오피스, 그 8개의 지점을 늘릴 만큼 아주 성과가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앞에서 실행하고자 했던 전략적인 요소들을 모두 실행을 했더니 성공을 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또 3년이 지났을 때는 맥도날드 로펌은 파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기업은, 이 변호사 사무실은 첫 해 3년은 성공하였고 그 다음 3년은 또 실패하였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해 3년은 우리가 봤을 때 컴퓨터라고 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정리를 잘 하였고 업무를 잘 빨리 정보화를 통해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개의 지점을 오픈할 정도로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3년 동안 다시 또 3년 지났을 때는 이 변호사 사무실은 새로운 어떤 정보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8개의 지점이 생겼다라는 얘기는 한 무려 캘리포니아에서 8개 지점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점 간의 어떤 네트워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점 간의 어떤 업무 체계가 확실히 일치화된 것도 없을 테고 어떤 업무 연락 자체가 굉장히 늦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각 지점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업무를 봤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화의 흐름에 대해서는 맥도날드 로펌이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나, 파산하지 않았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3년은 어떤 성공적인 어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한 결과 잘 진행되었지만 그 이후 3년 동안은 8개 지점에 대한 관리랑 이런 것들이 부족하여서 실패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정보화가 발전한 내용을 가지고 적절하게 기업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활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한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정보화 시대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인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는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IT 기술, IT를 통해서 기업이 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되는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또다시 서비스를 만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즉 정보를 가지고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그런 사회가 바로 정보화 사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화 사회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고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